네, 땅 모양도 네. 예쁘고, 네네. 요 정도면, 요 정도 필지면은 한 30평, 대지 한 30평, 35평 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30평이에요. 30평이요? 예, 예. 네, 위에 도로도 북쪽에 끼고 있으면서 내가 새로 개발하기도 도로는 괜찮고. 4m. 네, 네, 네. 예, 좋습니다. 예. 여기를 매수하셨던 이유는 어떤 거세요? 예, 저희가 이제 60대다 보니까 네, 네. 들어가서 단독 다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네.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쪽에 막 자꾸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목소리 듣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네. 연배가 들어 보이시지는 않으신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월세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 61년생인데. 아, 그러세요? 예, 예. 누님이시군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요 네. 주택을 재작년에 2019년이요? 네네. 2019년에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단독 다가구, 원래 꿈이잖아요. 사실 서울 역세권에다가 네.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서 세 주고 나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죠? 네네. 소위 그러려고. 말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가구였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꼬마 빌딩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꿈을 이루시긴 했는데 이쪽 지역이 지금 말이 많죠. 네. 그러다 부러워요. 보니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이게요? 그리고 이거는 동의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동의를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아니면, 난 안 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또 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한 68%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캐치했었을 때는 64%에서 5% 정도 됐다고 했는데 올 초? 한 3, 4월 정도에 예. 당연히 시간이 가니까 퍼센테이지가 높아졌군요. 예. 일단 이쪽 은평구 이쪽 지역이 좀 핫하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요. 네. 일단 어느 면에서 핫하냐 보면 이제 이쪽에 그 녹번동 근린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이제 2-1 구역이 형성이 되고요. 맞아요. 예. 여기는 이제 3080으로 아시죠? 3080으로 해서 공공 주도로 예. 3080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 위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지면서 요렇게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나와 있어갖고. 그러세요? 예. 네, 요쪽은 이제 불광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네네. 2-2 구역이 이제 있고요. 맞아요. 예. 우리 집은 지금 역촌 역세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도보로 3분. 2-3 구역으로 네. 이제 그려지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역촌 역세권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2-3 구역에 지금 우리 주택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동의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66.6%인데 하여튼 67% 이상이 되면 네네. 구역 지정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예. 그러면 우리 2-3 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예. 이제 사전 검토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사전 검토를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돼요. 앞으로 이쪽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구역 지정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새 집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물 부시고 옆에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당장 지금 내가 부신다고 해서 신축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니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준공이 막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새 건물이 탁 올라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 2-3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재개발이에요. 네. 민간. 네, 공공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올해 2월 날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2월 24일인가 그 이후에
네.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왜 현금 청산 당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여기 2-1구역 3080으로 주도하는 요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우리 주택은 그러니까 사고 지금도 충분히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입주권이 없어지지가 않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네. 어떻게 변모가 될 거냐 하면 지금 구역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자체가 실제 민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신속통합기획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바뀐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그 민간 재개발 같은 성격에 부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진행 속도 자체가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요즘은 조용해요. 다니지도 않고요. 네? 그 동의서 받으러 다니지도 않고요. 아니 동의서가 전에는 막- 찼으니까 받을 이유는 없고요. 아, 그렇구나. 네,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네. 동의율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그때 저는 안 한다고. 쓰던 안 쓰던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싫다 그러면 나중에 비대위 이제 하셔야죠. 네, 나는 반대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지금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감히 제가 예상컨대 반대한다고 해서 네. 이게 사그라들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 세력으로 많이 손바뀜이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올해 6월 7일 날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의를 했죠. 오세훈 시장한테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거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6월 9일 날 이제 대책식으로 나온 게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조합원의 지위양도 기간을 예. 요거를 이제 제한하는 건데 예. 요게 지금 이제 국회 계류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년 뭐 선거, 내년 대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구역 지정이 네. 되고 나서부터 구역 지정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그 기간에 그때부터 지정일부터 해서 요때부터는 뭐죠?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대 구역 지정 신청 자체가 지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쯤에는 구역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어떤 만에 하나 지금 계류 중인 요런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게 되니까 네.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거 이제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요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 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덤벼들겠죠. 그럼 제가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했었어도 네네. 그냥 그 인원수에 맞춰서 68%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네. 저도 입주권이 생기는 건가요?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 네네.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 거고 관리 처분이 나서 이제 철거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나한테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는 지금 하등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같이 흔들러간다고 하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안 한다고 해놔갖고. 안 한다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산지 1년밖에 안 돼갖고 나는 네. 안 한다고 거기다 써줬거든요. 거부 반대라고. 네, 일단은 거주 계속 하시면서 네네.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여기가 이제 2-3구역 같은 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약 2,7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우리 서울의 재개발 자체가 한 13년에서 14년 정도가 걸렸었는데 예. 그 기간 자체를 이제
새로운 서울시장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아. 서울의 지금 주택 공급 자체가 네네.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서울에다가는 빠른 방법으로 가급적 주택 아. 공급을 좀 하려고 하니까 관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주민들의 뜻만 맞춰진다라고 대단지네요. 하면. 예. 그렇다고 보면 길게 잡아도 한 10년 내에 새 아파트로 변모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 대지 면적도 그렇고 연면적도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1+1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개요? 그러면 한 채는 내가 살고 네. 한 채는 임대 주고 해서 네.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신축 아파트고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여기 몇 평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건 모르는데. 브랜드는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일단 면적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한 2,7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굉장히 1+1 대형 단지의 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1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네? 1+1이라는 걸.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 면적 조합을 네네. 구성하게 되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리 평가를 받잖아요. 감정 네. 평가를 받게 되면 네.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추가 분담금을 내건 뭐 내지 않건 네. 해서 요거를 내가 우리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내가 감정 평가 받은 요 금액만큼에 대해서 네. 신축 아파트하고 이제 교환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구축과 신축을 교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는 우리 전체 구역에다가 내놓는 토지의 부분이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을 더 많이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예, 조합원들보다 나는 지금 큰 자산을 더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크게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런 형평성이 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나도 똑같이 나는 큰 거 내놓고 저 사람은 작은 거 내놨는데 똑같이 아파트 같은 거 가져가기에는 조금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큰 거를 내놓으니까 네. 84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네. 흔히 말하는 33평형 아파트하고 네. 추가로 받는 건 25평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2019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네. 5, 6년 후에 사실은 매도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직 거주도 안 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거주는 아직 그러면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거주 요건을 다시 매도를 하시더라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네. 뭐 어떤 특정 금액 이후에는 또 양도세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은 비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주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한번 대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